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지금 현재 대기업 SI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이고, 원래는 이제 비전공 영업관리 직무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부트캠프를 하고 직무 전환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AI 튜터와 코치를 좀 겸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엔지니어가 주 도메인이긴 하지만, SI 회사 특성상 아무래도 백엔드나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을 조금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권 프로젝트에서 이제 백엔드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로는 이제 AI 에이전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좀 키워드 자체는 에이전트, 레그, 그리고 어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적었는데, 요것도 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요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좀 제 성장 과정인데요.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릴 적부터 이제 되게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해 봐야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여러 직업에 대해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많았고,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프로게이머를 지망해서 프로게이머 연습생까지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음악도 해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뭐 주얼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해 보고, 또 향수 공방을 열어서 향수 공방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큰 돈도 벌어 보고 꿈이 좀 막 사라져 보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인생을 좀 빨리 배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게이머 연습생 경험은 이제 10 시간씩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고 경험이 이제 개발자 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첫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영업 관리, 즉 판매 관리로 이제 직무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내성적인 저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은 직업이었고, 제가 MBTI가 INFP거든요. 그러면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다 보니까 CS 상대하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직무를 하면서 행복하고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들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더 늦기 전에 개발자에 한번 도전해 볼까? 나는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무작정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쪼금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이력서를 적을 때 오히려 저는 중퇴가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적지를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국비 지원 KDT 뭐 수업을 받고 개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요즘에 부트캠프가 많아지고 뭐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막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담백하게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현재 하는 일은 이제 그룹사 및 계열사에서 AI 서비스 개발 또는 POC를 수행하고 있고요. AI 모델링 및 관련 기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업무는 아닌데 오픈 소스 자체를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컨트리뷰터도 하려고 하고, 또 튜닝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트렌드를 좀 리서치하면서 업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CSP 클라우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AI 서비스 개발자란 이란 것을 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게 있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저는 'AI 서비스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AI를 좀 활용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가로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좀 대체하거나 새로운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뭐 비즈니스나 문제 해결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사진처럼 풀스택 AI 개발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하고 AI 관련한 서비스를 큰 틀에서 개발하는 사람 같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백엔드면 백엔드, 뭐 인프라면 인프라, 어느 하나 영향이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최대한 트렌드가 요즘에는 빠른 만큼 초기에 나온 기술들을 바로 활용해 보고 그런 중에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 전후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뉴스, 뭐 링크드인, 페이스북 스레드, 뭐 X 요런 거에서 이제 좀 신기술이 나온 거를 좀 확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좀 잘 안 보여 가지고. 네. 신기술이 나온 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X나 요런 데에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코드를 어 직접 짜 가지고 요런 거 올려주면은 그 코드를 좀 확인하면서 어 출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게 되게 사소한 루틴 같은데 저는 이제 많이 적응이 돼 가지고 약간 중독되듯이 쇼츠 보듯이 약간 요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개발자의 기본적인 역량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AI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 백엔드 역량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백엔드를 구축하려면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API, DB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뭐 서빙을 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뭐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뭐 인프라, MLOps, 뭐 요즘에 LLMOps, 요즘엔 또 에이전트 옵스라고 해서 요런 최적화하는 그런 역량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은 저도 이거를 좀 많이 공부해야겠다 좀 많이 느끼는 것들을 좀 적어 봤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결국은 AI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DB 마트를 구축한다든지 카프카나 뭐 아파치 스파크 써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을 할 줄 알면 당연히 좋고요. AI 리서치 역량인데 요거는 뭐 AI 엔지니어라면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라 논문 리딩이라든지 모델링,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써서 억셉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줄 알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한데 이제 뭐 GPU 관련 아키텍처, 이제 GPU 로드, 뭐 분산 처리, 스케줄링, 클러스터링 같은 뭐 쿠다를 좀 다룰 줄 알면은 몸값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션에 따른 좀 유형을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링은 전반적인 AI 서비스를 업무하는 사람, AI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좀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확한 롤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채용을 할 때 AI 리서치 엔지니어 요렇게 이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서비스 개발자는 저 롤과 이제 교집합으로 가져가지만 서비스 초점에서 좀 백엔드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회사 규모와 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히 NLP, CV를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CV든 NLP든 일단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동일하다 보니까 딱히 포지션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회사 바이 회사라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LLM에 초점이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진짜로 최근 수행했던 AI 프로젝트 예시인데요. 어 어떤 방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호흡 모니터링 센서가 있고 그걸 머신러닝을 돌려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CV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서 몇 명이 다녀왔는지 카운팅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정 요런 데서 어르신들 카운팅을 해 보려고 만들려고 실제로 POC까지 만들어 봤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에서 이제 초개인화된 LLM을 통해서 개인화 정보를 도메인 특화 파인 튜닝을 해서 특정 웹 화면에 추천 또는 현재 스테이터스를 좀 뿌려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뭐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의 그냥 기능이긴 한데 요런 게 일단은 좀 쉽게 러프하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VIP 고객을 CV 객체 탐지를 통해서 이제 출입을 관리하고 인원을 체크하는 프로젝트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기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즘에 에이전트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어 어디든 약간 멀티 에이전트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끝났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들을 위해서 플랫폼 데이터 사이언스들을 위한 약간 플랫폼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좀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 마트 그런 뭐 스토어 이런 개념의 어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백엔드가 많이 가미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업과 어쨌든 좀 LLM에 요즘에 토픽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온라인 하기 좋은 LLM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전트 뭐 멀티모달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에이전트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LLM과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MCP를 사용하기 위해 진짜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MCP를 빨리 도입할지 임원들이 막 엄청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GPT 기반 업무 도우미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MCP로 이미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대세대세 뭐 약간 그냥 '유튜브에서 호들갑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간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A2A도 점점 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2A 같은 경우에는 뭐 랭체인이 아닌 이제 뭐 오토젠을 활용해서 만약 에이전트를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은 랭체인과 오토젠을 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하나의 규약을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팀에서 만든 에이전트를 합쳐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아무래도 A2A를 활용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임워크별 에이전트를 좀 다뤄볼 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에이전트를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좀 개발해 보면은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이전트 이전에는 보통 레그랑 파인 튜닝이랑 되게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상단의 표를 보시면은 모듈러 레그가 거의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리서치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워낙 리소스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요게 어떤 점에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시간을 썼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쓸 바에는 그냥 우리는 클로즈드 오픈 AI 뭐 클로드 모델을 사용해서 에이전틱 단위로 좀 개발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용도로 쓰자.'라는 움직임이 쪼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잡부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약간 AI계의 풀스택 잡부 느낌이 살짝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앞으로는 사실 중요해지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 개발 배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지 연구만 한 사람은 솔직히 탑티어 논문을 낸 사람 아닌 이상 AI에게는 분명 대체당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재기학습을 통해서 AI 자체가 AI 학습 튜닝을 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엔드, 데이터, 인프라, 아키텍처까지 다룰 줄 알고 추후에는 AI 아키텍처라고 해서 AI 아키텍처를 좀 검증하는 직무도 크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석사를 나오진 않았고요. 뭐 다들 AI 하면은 사실 약간 디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석사를 나오지 않고 조금 어 이 개발자의 취업을 했는지 좀 꿀팁 아닌 꿀팁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학원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연구하고 싶은 게 있는가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족한 스펙, 실력 등 뭐 이제 대학원을 가서 좀 보충을 하고 '조금 더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 볼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AI 현업자, 석사, 박사 등 다양하게 커피챗을 하면서 종합해 본 결과 취업을 떠나서 대학원의 본질인 이제 배움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저는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이제 현업과 대학원의 내용은 매우 다를 거고 일찍 취업을 해서 먼저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서 모델링도 해 보고 개발을 해 보면서 실력을 점차 쌓아서 커리어를 "점진적으로 점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취업을 먼저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 규모, 형태 상관없이 일단 '취업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몇 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 보자.' 마인드로 이제 부트캠프 수료 후 취업을 해서 지금껏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리 방법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뭐 태스크별로 정리를 해 놔야 그때그때 빼서 보충 보완을 할 수 있고요. 뭐 노션, 옵시디언 요런 툴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보진 않아도 정리가 되어 있다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CV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할 때 뭐 경력 기술서를 쓸 때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때 어 되게 요렇게 틀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꼭 요런 포트폴리오 정리는 그때그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취준생들이나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일단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취업한 시점이 좀 되었지만 그때 거보다 뭔가 '만족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는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도 그때그때 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정리인데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최소 한 달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준생 때는 당연히 더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요게 되게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오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판을 만들어 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사람이 잡코리아 뭐 요런 데서 바로 지원하기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놔 가지고 등록을 안 해놔 가지고 이제 남들 이력 써 놓고 막 취업 준비 면접 보러 다닐 때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트캠프 때 저도 경험했던 일이라 좀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어 이력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한 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복붙을 하고 아마 뭐 자기소개서나 이 회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요런 것만 쪼금 적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자기소개나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요런 거 자체도 그냥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복붙을 그때그때 좀 바꿔가면서 하면 되니까 고렇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지원하기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고민을 하고 뭐 안 넣고 있으면은 너무 매몰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가 고칠 점이 많잖아.' 막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런 마인드로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85 막 78 진짜 엄청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신입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넣지도 않고 일단 두려워하는 게 제일 바보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뭐 개발자가 아니어도 임무 쪽 뭐 사무직은 더 심하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뭐 일단은 넣지도 않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결국은 넣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뭐 지금은 좀 돼 가지고 이제 막 "합격했다." 뭐 이런 거에 나오긴 하는데 당장은 합격을 못 하더라도 일단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좀 계속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달 뭐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력서를 정리를 하고 계속 저의 좀 핏한 포지션이 보이면은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를 정말로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내가 부족한 게 뭘까?'라고 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게 이력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 이제 그 떨어지면은 그거를 저는 취준생 때 사실 그 인사 담당자한테 좀 메일을 보내 가지고 "제가 왜 떨어졌나요?" 물어본 적도 있어요. 뭐 이게 대기업이 이런 데는 사실 뭐 답장도 안 오겠지만 간혹 스타트업에서 이제 뭐 좀 뭐 "석사가 아니어서 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막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고런 것도 한번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석사 강점 만들기라고 해서 사실 제가 아무래도 좀 석사 대신 저는 뭐 논문이 억셉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AI에 대해 빠진 이유가 사실 컴피티션이었어요. 그래서 캐글은 저가 취업할 때도 그렇고 뭐 현재도 AI 머신러닝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뭐 재테크 현직자들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피티션을 하고 있고 입상을 하든지 뭐 상금 헌팅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찐 고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하고 거기서 좀 배울 수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저는 요거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 기반 대회이다 보니까 취준생이 사실 다뤄보기 힘든 데이터들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글 뭐 취업할 당시 익스퍼트 등급이었고 데이콘도 이제 상위 0.1% 등급이다 챌린저 등급이어서 요게 좀 그래도 '얘가 AI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저는 매우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AI 업계에는 있습니다. 사실 C 언어나 막 C++ 요런 거는 커뮤니티 자체를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잘 활용한다면 나의 성장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뭐 우물안 개구리가 되게 십상이거든요. 뭐 부트캠프라든지 그냥 대학교 안에서 '내가 좀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와 보고 뭐 현직자들이랑 얘기를 해 보고 막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진짜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무료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요런 것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력서에 요거 활동을 잘 정리해서 적어 주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은 최근으로 실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현업자의 말을 좀 듣고 귀 기울이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특강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따 Q&A 시간에 좀 많이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참여인데 뭐 오늘부터 AWS 서밋 서울 25 요런 것들도 사실 한 번쯤 가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갔을 때 사실 되게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알게 모르게 뇌에 약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WS는 어떤 기술을 쓰고 있지?' 막 요런 게 나중에 기억이 남고 또
뭐 핸즈온 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말한 커피챗 하는 그런 기회들, 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런 데도 한 번씩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큰 행사가 아니어도 이제 뭐 이벤터스 가셔 가지고 쪼금 자그마한 이제 AI 컨퍼런스를 좀 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습, 사실 AI 개발자로 어쨌든 개발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리서처라고 해서 CS 지식을 모른다면은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의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포 학습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하고, 서비스 개발자라면 당연히 백엔드부터 뭐 데브옵스, MLOps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업계도 MSA 아키텍처 개발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라든지 뭐 컨테이너 단위의 개발 방법론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리서처들 그 모델링한 거 보면은 코드를 되게 잘 짜세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분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되게 많으시고 정말 잘 하시는 거라서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사실 하루에 1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6 개월이 될 수도 있고 1 년의 장기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똑똑하신 분, 뭐 논리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금방금방 따라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 테스트를 너무 못해 가지고 진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는 그냥 꾸준함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면은 그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 이제 블로그나 GitHub 업로드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뭐 프로그래머스는 레벨 2 백중 골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대기업 코딩 테스트는 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좀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카라쿠베 같은 이제 뭐 대기업들은 조금 그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고, 또 문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다 보면은 합격할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도 제 골드 찍고 나서부터는 딱 그 회사 유형 문제만 엄청 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입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AI 툴과 친해지기. 사실 생각보다 AI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뭐 폐쇄망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사실 뭐 커서 윈드서프 뭐 이런 거 다 쓰고요. 코드 리뷰할 때 리딩할 때 이제 생성형 AI로 활용을 해서 1 차적으로 뭐 리딩하고 뭐 주석을 다는 행위, 그리고 뭐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GitHub에서 뭐 git 액션에 이제 뭐 LLM을 붙여서 배포를 할 때 뭐 로그 같은 걸 남기는 행위, 뭐 정보 탐색을 활용해서 이제 초반에 잔류 조사를 할 때 퍼블리시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엠파렌이나 메이크 같은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에이전트들이 많기 때문에 고런 것도 CRM이나 뭐 ERP 만들 때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생성 요런 거는 뭐 아무래도 뭐 디자인이나 요런 데 PPT 때 많이 쓰고요. 사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망을 분리하진 않을 거고, 이제 그 대기업도 점차 풀리고 내부 솔루션을 만들어서 생산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개발자 외에 사무적인 업무, AI를 통해 디자인, 자동화 등 다양한 툴을 통해 업무, 학업 등 효율적인 생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AI 시대에 밀려나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익혀서 나만의 밸류업을 만들지 않는다면 살아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를 PR할 줄 알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취준생 또는 이직 준비생 마인드로 현재도 스터디,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은 이제 업계에 있는 동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